세계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의 대폭 감산 결정의 영향으로 최근 국제 유가가 쉼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 브렌트유 선물과 서부 텍사스유 선물의 주 계약 누적 상승률은 각각 11.32%, 16.54%로 7개월 만에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의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유가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가 하락 추세 억제를 위해 오펙 플러스는 9월 5일 첫 회의에서 10월에 매일 1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5일 열린 제33차 오펙 플러스 강요 회의에서 올해 11월부터는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감산 계획으로 이러한 감산량은 전 세계 석유 수요 총량의 2%에 달합니다. 감산 소식이 나온 후 국제 유가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원유 시장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 후 2023년 1분기 브렌트유 전망을 배럴당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4분기 브렌트유 전망을 배럴당 110달러로 잡아 각각 10% 상향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원유 시장의 호주의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이 큽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줄곧 유가를 낮추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미국 전략 비축유 1억 7천만 배럴 이상을 방출했습니다. 근래 미국 휘발유 가격은 올해 초보다 갤런당 1달러 이상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주 동안 5% 이상 반등해 바이든 행정부에 큰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성명에서 바이든은 오펙 플러스 감산이라는 근시안적 행위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11월에 전략석유 비축량 1천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입니다. 원유 전문가들은 올 들어 미국이 비축유를 지속적으로 방출해 어느 정도 유가를 억제했지만 그 영향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영향보다 훨씬 약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1천만 배럴의 방출도 원유 시장에 대한 억제 작용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원유 시장은 4개월간의 지속적 하락으로 배럴당 130불에서 거의 80불까지 떨어져 바닥을 기는 시장을 자극하기 위해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대규모 감산을 발표한 것이고, 이 때문에 원유 시장은 반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의 파장이 큰 이번 조치는 미국과 산유국 간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극명하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30조 달러를 돌파한 지 8개월 만에 3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31조 4천억 달러의 법정 채무 상한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10월 3일 기준 미 연방정부 부채는 약 31조 1천억 달러로, 이 중 국민이 보유한 부채는 약 24조 3천억 달러, 정부 간 부채는 약 6조 8천억 달러로 이미 2021년 미국 GDP 약 2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 정부는 작년 10월 28조 9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의회는 12월 연방 부채 상한을 약 31조 4천억 달러로 늘리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10개월 만에 연방 정부의 채무 규모는 31조 1천억 달러에 달했고 3천억 달러의 여유만 남았습니다. 신용카드를 한도에까지 거의 다 써버린 상황인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여러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 2조 3천억 달러의 지출 패키지와 현 바이든 행정부 하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경기 부양책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능가했습니다. 피터슨 재단이 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 31조 달러의 미국 국채는 일본, 독일, 영국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 막대한 부채를 모든 시민에게 할당하면 가구당 부채는 23만 6천 달러, 1인당 부채는 9만 3천 달러에 달합니다. 한 가구당 한 달에 1,000달러씩 갚아도 갚는데 19년이 걸립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미 연준은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상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미국의 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채 상환 원가를 높입니다. 피터슨 재단은 금리 인상이 올해 미국 정부의 이자 지급액을 1조 달러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부채 이자율이 향후 몇 년 동안 미 의회 예산처의 추정치보다 단 1%포인트만 높아지더라도 2029년까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미국 국방비 지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미 국채가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달러의 글로벌 준비금 지위를 지탱해왔지만 청구서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재앙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초래해 미 달러의 준비금 지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벤 버냉키 전 미 연준 의장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 필립 디비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교수 등 은행과 금융위기 연구에 기여한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과학원은 10일 1980년대 초 이들의 작업이 특히 금융위기 동안 경제에서 은행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은행 붕괴를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의 연구가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와 팬데믹 동안 매우 귀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경제평론가인 우자롱은 시황지성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수상한 3사람의 연구는 대공황 시대의 통화정책을 포함 경제 및 금융위기와 뱅크런을 이해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새로운 금융위기가 코앞에 다가와 유럽판 리먼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버냉키는 지난 6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연준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것을 예상하면서 일부에서 예상하듯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온건한 불황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지선입니다.